안녕하십니까. 사장 국제마케팅 해외 고객 행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1편, 2편 해갖고 둘로 쪼개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2절에서는 해외 고객의 제품 평가 관련돼 갖고 원산지 효과라든지 국가 이미지 새로 촬영된 영상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3절에서는 해외 상품의 수용 및 확산에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4절에서는 소비자들의 만족과 불평 행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케팅이나 국제 마케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자 만족이겠죠. 소비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실전 테크닉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도입 사례 중국 자동차 소비자 분석에 관련돼 갖고는 따로 도입 사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에 관련돼 갖고 중국 자동차 소비자 분석에 관련돼 갖고 따로 추가 영상을 제공할 텐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오래전에 제가 중국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 해가지고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 가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얻은 형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입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딴 데서 구하기 어렵고 귀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라든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도입 사례에 따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체적인 구매 활동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구매를 위한 환경 요인 해갖고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구매 행동 프로세스에는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사고 싶다는 욕구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을 탐색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이 괜찮은지 대안을 평가하고, 평가된 대안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구매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일련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이런 구매 행동 프로세스에는 또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여러 가지 자금 요인인 포피, 제품 전략, 가격, 유통 촉진 전략이 영향을 미쳐갖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이런 일련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구매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도 문화적인 환경 요인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인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문화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두고 있는데, 물질 문명이라고 해서 인간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이용하는 도구, 지식, 기술, 방법 및 전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경제발전 정도와 조직 구성원의 생활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지표로 물질 문명이 문화적 요인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종교, 사회 구성원의 인생관이나 생활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부를 부정하고, 기독교는 근로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 및 사용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슬람 돼지고기 금지, 힌두교 소고기 금지, 이런 그 힌두교 국가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상당한 소고기 및 소가죽 수출 국가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물소라는 품종이 있어요. 물소는 또 힌두교에서 또 소로 신성시 안 하거든요. 근데 완전 정통파에서는 물소도 도축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소로 도축해서 팔기도 하고요. 불교는 육식을 금지하고 그래서 종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매 행동이나 패턴이 달라지고 윤리와 간섭 옳고 그름은 그 사회의 문화적 기준에 의해 판단이 되고 서양의 감정, 체면보다 정직이 최우선이다. 남미 국가가 바른 말이라도 직설적 표현을 회피하고 있다. 남미는 이러한 관습의 차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개인 판매 방문을 혐오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우리나라처럼 방문 판매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문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문화적 요소 중에 미적인 감각, 마케팅 분야 중에서 특히 제품의 디자인, 색상, 포장 그리고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청색 을 여성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스웨덴은 남성적인 색상으로 받아들여갖고 색깔별로 이런 미적 감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 남미 국가들은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녹색, 원색 계통을 좀 선호하는 게 있고요. 긍지와 선입견,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높죠. 언어가 다르면 문화권이 상이한 것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 1만 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를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구조는 상이한 언어권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국제 마케팅 활동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언어에 따라 가지고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회사의 명칭을 번역하고 활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사이에 연관성을 맺는 여러 가지 방법, 사회 집단, 교육 환경, 정치 구조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육 환경, 교육 제도, 문맹률, 학생 수, 여성 교육 여부, 수준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동기, 모티베이션. 소비자들은 구매 동기가 있어야만 구매 행동에 나서는데 국제 마케팅 관리자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지라도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탄산수라도 프랑스 여성은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먹고 독일은 건강을 위해서 탄산수를 마신다. 이렇게 구매하는 동기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동일한 동기와 상황에 처해 있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상황을 서로 달리 지각하기 때문에 행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속한 문화는 사람들의 지각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스프를 예를 한번 볼까요? 스프? 먹는 스프 있잖아요. 미국은 즉석조리식품으로 스프를 보는 반면에 유럽은 주식과 함께 먹는 것으로 스프를 보고 있죠. 미국 통조림 스프의 일반화, 유럽은 분말 스프의 일반화, 이런 지각적 차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즉석 조리식품으로 미국은 스프를 간주하니까 이제 통조림이 일반화되어 있고 유럽은 분말 스프로 해가지고 요리를 하죠. 그 다음에 학습. 학습 과정이란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경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인은 주로 차를 마셨죠. 홍차나 이런 거. 근데 진의 영향으로 이때부터 커피를 선호하는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동기, 문화적 규범, 소비 습관 등은 모두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켜갖고 판매를 하기도 해요, 많이. 예를 들어 요리기구를 판매할 때 요리를 막 가르쳐갖고 학습시켜갖고 요리기구를 판매하는 예도 있어요. 이제 개성. 개성은 각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끌어주는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인데 개성이라는 변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고 미국은 좀
일반적으로 충동적이다, 모험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캐나다에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편이고, 그래서 경품 제공 행사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모험심이 많으면 경품 행사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관리자들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각국 소비자들의 개성적인 차이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데는 뭐 사회 문화 제도적인 특성이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도에 관해서 attitude,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생각에 대해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태도라고 하고, 태도의 세 가지 특성 중에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중립적이 아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한다. 태도는 선천적이 아니며 학습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태도가 이제 올바르게 형성이 돼야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도는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attitude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관리라든지 마케팅 원론에서 이제 태도에 대해, 소비자 태도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태도를 형성할 것인지 배웠을 거예요. 해외 고객 행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다양한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고객의 제품 평가 부분이 제일 많이 업데이트되고 최신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고객의 제품 평가에 지대하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나 원인 중에 하나가 원산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Country of Origin Effect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진 장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원산지인데, 어떤 제품의 원산지는 그 제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쪽에서 만든 화장품하고 프랑스 쪽에서 만든 화장품하고 어느 걸 더 선호하시겠어요? 브랜드 원산지는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다, BMW 이런데, 만든 거는 멕시코에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원산지 효과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어떤 제품은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소싱 및 생산이 이중 또는 그 이상의 다국적 태생을 갖는 많은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하고,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은 뭐 한국에서 만들고, 반도체는 또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디자인은 독일에서 하고, 각각의 부품들 타이어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도대체 어느 나라 제품으로 봐야 될지 이렇게 헛갈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원산지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와 요약 구성 효과라고 해서 Summary Construct Effect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후광 효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 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류 문화가 발달돼 있어갖고 한류에 관련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딴 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살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뷰티라든지 패션 이런 게 발달돼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이라든지 정밀 뭐 이런 것들이 후광 효과로서 어떤 제품들을 살 때 뭉뚱그려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나라 제품이면은 요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약 구성 효과는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해당 국가의 제품 속성에 대해 다양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신념들이 하나의 비합리적인 덩어리 형태로 뭉쳐져서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요약된 정보로 활용된다는 원리.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요약 구성이 딱 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국가 이미지나 원산지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요약 구성 효과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국가 이미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전 과거에는 이 원산지 효과라는 개념을 들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막 확대가 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미지라는 요소가 많이 투영이 돼 가지고 원산지 효과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국가 이미지와 원산지 효과라는 거를 병용해 갖고 좀 쓰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국가 이미지나 원산지 효과를 써야겠죠. 특히 원산지 효과, 원산지에 대한 용어는 관세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국가별 품목에 따라 갖고 관세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뒤에 부분에 이제 유튜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관세청에서 원산지에 대한 개념과 위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한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그냥 아직도 우리나라 하면은 외국 나라 선진국 중에는 6.25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사 분규, 파업 이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남아 이런 데 가면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선진국 문화의 발달 이런 고정관념이 또 형성돼 있어 갖고 각 국가별로 이렇게 다르게 고정관념이 형성돼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한 그 국가의 어떤 역량을 국가가 갖고 있는지,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지, 환경적인 역량이 있는지, 문화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산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품의 유형이 실용적인 제품인지 아니면 향수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포츠카 이런 쾌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원산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제품의 유형이 쓰냐,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재화냐에 따라 가지고 또 원산지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기에 문화 같은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원산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에 대한 관여도, 이 관여도는 아주 비싼 제품이냐 좀 저가의 제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 효과가 미치는데, 아주 저가의 제품 10원 100원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원산지를 많이 안 따지죠. 저렴하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고가의 자동차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 가치를 요하는 것들은 고관여도는 원산지 효과를 많이 본다. 그다음에 자민족 중심주의, 애국심이 있느냐, 자기네 민족을 우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원산지 효과가 다르죠. 원산지 효과는 특정 제품을 문화적으로 공유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규범적, 함축적 의미를 지닌 고정관념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K 콘텐츠 뭐 이런 유력이 다 문화적 고정관념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의 70%가 Made in Korea
를 보고 제품을 산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했어요. 콘텐츠에 위력해갖고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거를 제가 따왔는데 한국 제품의 이미지는 어떤가 봤을 때 프리미엄 제품이다 하는 게 비중이 4.2% 응답률이 나왔고 첨단 기술 가졌다.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독창적이다. 그 다음에 안정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 품질이 아주 높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비중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러한 제품 이미지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반대로 국가 이미지가 한국의 제품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이론적 연구 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원산지 효과를 어떻게 국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것인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해외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제품이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할 경우 원산지 효과는 개별 기업이 해외 진출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부각시켜 고가 전략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진국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에 비해서 저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니는 일본 제품 중에 이제 브랜드로 소니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삼성은 삼성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의 뛰어난 고품질 경쟁력을 어필하는 게 좀 더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 사람들 중에 삼성이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삼성은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이미지가 좋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원산지 효과나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다. 아모레 퍼시픽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화장품에 원료를 조달해갖고 프랑스 자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이미지가 좋은 국가에 대표하는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 국가에 가갖고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 관련돼 가지고 접촉하는 그 경로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가 봤을 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 정보를 한국 관련 정보를 얻는다가 68%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SNS라든지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뭐 다양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방송 CNN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죠.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주변 친구, 지인들, 관광 안내서, 관련 기관, 여행사, 학교, 강좌, 교육, 기타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국가 이미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접촉 경로를 조사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 원산지 효과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관세청에서 FTA의 이해 내용 중에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산지 위반 종류 및 사례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갖고 올리고 있는데, 원산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별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협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C-1이라는 그 규정을 통해 갖고 원산지 표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나 뭐 국명의 뭐뭐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중에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있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원산지
원산지를 그 속였을 때 가격 차이가 막 5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유혹이 많지. 원산지를 속여갖고 판매하려는 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이런 미표시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혼동 표시, 오인 표시 할 때는 벌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원산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K 화장품 위기를 돌파할 때 원산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 지금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 보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로얄티를 주고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원산지 효과를 좀 부각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취업에 우대되는 엄청난 자격증이다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 영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무역협회라든지 대한상공회에서 코트라 그다음 중소기업청 관세청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원산지 관리사 그다음에 수출입 업체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시간 날 때 이런 원산지 관리사를 획득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관세사 자격증이라든지 관세청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